병풍처럼 둘러싼 명산의 넓은 품에 자리 잡은 고장. 천둥 소리를 내며 쏟아지는 웅장한 폭포를 마주하며 태초의 자연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워낙에 물 내려오는 거 보니까 마음이 좀 울리네. 천년의 시간을 품고 있는 푸른 숲에서 진정한 힐링의 의미를 되새길 수도 있는데요. 푸른 숲의 향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풍경요지도 오늘의 목적지는 바로 경상남도 함양입니다. 무더위로 심신이 지칠 때 찾게 되는 곳. 바로 시원한 물줄기가 땀을 식혀주는 계곡입니다. 기백산 자락에 깊숙이 자리한 용추계곡은 해발 1000m가 넘는 산들이 말발굽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어 웅장한 경관을 자랑하는데요. 그만큼 깊고 풍부한 수량을 자랑하는 이곳. 한여름엔 피서객으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비는 곳입니다. 안반을 타고 내려온 물줄기가 곳곳에 모여 멋진 풍경을 자랑하는데요. 마음이 맑아진다는 연못 청심담 위에는 정자가 놓여 있어 운치를 더합니다. 용추계곡의 입구에 있는 심은정이라는 정자입니다. 이 정자는 거북이 모양의 바위 위에 이렇게 계곡과 잘 어우러진 곳에 정자가 위치해 있습니다. 수수하면서도 고풍스러운 멋을 뽐내는 심원정. 여기가 바로 청심담입니다. 사방이 탁 트여 있어 계곡의 정취를 만끽하기에 좋은 명당인데요. 그 옛날 선비들이 시를 쓰고 풍류를 즐겼던 곳이기도 합니다. 더위로 푹푹 찌는 날씨에도 숲이 만들어준 그늘 덕분에 서늘한 기운마저 느껴지는데요. 땀방울을 식히며 물놀이를 즐기기에 좋은 이곳. 한 마리의 매가 잠시 쉬려고 내려앉은 듯한 바위가 눈길을 끕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이 계곡의 백미는 바로 용추폭포입니다. 우레 같은 소리로 먼저 압도하는 폭포는 마치 용이 몸부림치는 듯한 거센 물줄기를 자랑하는데요. 용추폭포의 상류 쪽입니다. 여기 폭포가 떨어지는 지점이고요. 용추계곡에서 가장 손꼽히는 명소 중에 하나입니다.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검푸른 연못으로 쏟아지는 폭포수가 사방으로 물방울을 튀기며 존재감을 뽐냅니다. 기암절벽을 울리는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어느새 모든 상념이 잊히고 가슴까지 시원하게 얼어붙는 듯한데요. 여기 시원하고 정말 좋네요. 꼭 한번 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을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곳. 신선한 청량제 같은 용추폭포입니다. 함양의 명산이 내어준 진귀한 보물. 그건 바로 산삼입니다. 지리산을 품고 있는 함양에선 2004년부터 꾸준히 산삼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독특한 외관이 먼저 눈길을 사로잡는 이곳. 산삼에 대한 모든 것을 살펴볼 수 있는 산삼 주제관입니다. 이곳은 세계 각국의 삶들을 비교 전시해 놓은 곳입니다. 함양 산삼관에서는 형태와 생김새가 다른 각 나라별 산삼을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산지에서 재배한 산양삼의 나이를 판별하는 방법까지 배울 수 있습니다. 7년 동안 고작 10cm 정도 자란 모습을 보면 산삼이 귀한 대접을 받는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하지만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바로 중앙에 놓인 천종삼입니다. 2016년 8월 발견된 야생 산삼인데요. 산삼협회에서 감정한 결과 수령은 100년이 넘었고 그 당시에 감정가가 약 1억이 책정됐던 산삼입니다. 보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면 다양한 체험을 즐겨볼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건 VR 체험인데요.
10만이가 되어 산삼을 캐며 함양의 이곳저곳에 여행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놀이기구를 타듯 실감나는 체험. 제가 10만이 된 것처럼 해갖고 산삼을 캐는 체험을 하니까 재밌네요. 9월에 열리는 축제 때는 직접 삼을 캐볼 수도 있다고 하니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마음껏 힐링하시고 건강도 챙겨가시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삼의 이모저모를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흥미로운 공간입니다. 마치 비밀의 숲처럼 입구부터 푹신하고 부드러운 이끼 용단이 깔린 이곳. 바로 함양이 자랑하는 도심 속 녹지 공간 상림공원입니다. 공원 안으로 들어서면 2만여 그루의 나무가 마치 하늘을 가릴 듯 빼곡하게 우거져 있어 뜨거운 한낮에도 시원한 느낌이 드는데요. 끝이 어딘가 싶을 정도로 방대한 면적을 자랑하는 이곳. 여기 상림공원은 지금으로부터 한 1100년 전에 신라 고은 최치원 선생이 이 위천에 홍수를 막기 위해서 제방을 쌓고 인공으로 조성한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림입니다. 곳곳에 진귀한 보물이 숨겨진 상림공원. 이곳엔 조선시대 함양읍성의 남문도 자리하고 있는데요. 2층으로 된 운치 있는 누각은 지붕 옆면이 8팔자 모양인 팔짝 지붕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철거당할 뻔한 것을 현재 자리로 옮겨와 보존하고 있는 건데요. 그 옆으로 졸졸 물이 흐르는 쉼터도 마련돼 있습니다. 바가지까지 갖춰져 있지만 그렇다고 물을 마시면 큰일 나는데요. 바로 발을 씻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신발장까지 갖춰져 있는 이곳은 맨발로 걸을 수 있는 다둏길이 시작되는 지점인데요. 1km가 조금 넘는 거리를 맨발로 걸으며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곳입니다. 발바닥을 자극해 혈액순환을 돕고 집중력과 면역력 역시 키울 수 있다는 맨발 걷기. 평상시 매일 오다시피 하니까 동생하고 같이 저녁에 밥 먹고 같이 이렇게 산책 겸해서 이렇게 많이 옵니다. 비가 많이 가지고 소화가 좀 잘 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름에만 누릴 수 있는 호사도 있습니다. 연못 가득 만개한 연꽃의 향연. 커다란 연잎 위로 싱그러운 꽃들이 고고한 자태를 뽐내는데요. 수십 종의 연꽃이 다양한 색과 그윽한 향을 내뿜으며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일단 공원이 넓고 애기들도 뛰어놀기 좋고 곤충들도 많고 개구리도 많고 애기들이 그 자연 체험하기 좋아서 자주 오고 있습니다. 순수한 자연의 멋에 취해 천년의 시간을 품어볼 수 있는 곳. 함양에서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즐거움입니다. 이번엔 입으로 연잎을 즐길 차례입니다. 뿌리부터 열매까지 하나도 버릴 게 없다지만 그 중에서도 연잎은 함양의 대표 특산물인데요. 담백한 연잎밥 한 상 차림을 맛볼 수 있는 이곳. 그럼 지금부터 연잎밥의 이모저모를 살펴볼까요? 그린 샐러드. 먼저 찹쌀과 흑미, 수수, 기장 등 몸에 좋은 잡곡을 섞어서 물에 불린 후 쪄주는데요. 연잎에 그 다음엔 커다란 연잎을 펼치고 갓 지은 밥을 얹은 후 밤과 대추, 땅콩 등을 고명으로 올려줍니다. 선물을 포장하듯 곱게 싸준 후 다시 한번 살짝 쪄주면 금세 향긋한 연잎향이 퍼지며 침샘을 자극하는데요. 연잎의 효능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저희 여름에 취급하기 쉬운 게 지금 방부 효과가 있어가지고 웬만해서는 음식이 상하지가 않거든요. 연잎뿐 아니라 연근을 활용한 요리도 별미로 꼽힙니다. 녹색 채소를 갈아 넣은 반죽옷 위에 손질한 연근을 얹어 바삭하게 부쳐내면 보기만 해도 고소한 연근전 완성! 먹기 아까울 정도로 곱게 싼 연잎밥을 주인공으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푸짐한 한상이 차려졌는데요. 함양의 특산물인 장내삼 역시 한몫 단단히 합니다. 함양에서만 생산되는 장내삼하고 연잎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제공이 되면은 아무래도 건강 쪽으로도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해서. 한 겹씩 벗겨낼 때마다 은은한 향이 풍기는 연잎밥은 밤과 대추의 달콤함과 땅콩의 고소함이 어우러져 담백한 맛을 선사하는데요. 밥 먹을 때 이 연잎 향이 같이 머금어져서 되게 향긋했어요. 연잎의 부드러운 향하고 찰진 밥하고 궁합이 너무너무 좋았고요. 찰기가 살아있어 쫀득쫀득한 식감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연잎밥. 특히 밥이 찰지고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치아가 안 좋은 어르신들부터 유아 그리고 우리 중장년들까지 다 같이 드실 수 있는 음식이 아닐까. 밥이 보약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함양의 별미를 즐기며 활력까지 제대로 충전할 수 있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지리산 능선을 지척에 둔 삼봉산 자락. 한 폭의 풍경화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푸른 정원에 살포시 내려앉은 유럽풍 건물이 안락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이곳. 하지만 지상 낙원 같은 이 농원의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파란 대문 뒤에 숨겨진 비밀 공간, 신비로운 와인 동굴인데요. 달콤한 향이 코를 찌르는 동굴 안에 들어서면 서늘한 기운이 더위를 금세 쫓아줍니다. 입구부터 커다란 와인통 수십 개가 호위하듯 늘어서 있는데요. 이 오크통은 굉장히 귀합니다. 100년 된 오크나무로 오크통을 만드는데 한 3개 정도밖에 안 나온다 합니다. 귀한 오크통에 사물 와인을 넣어서 최고급의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크통에서 숙성시키면 나무의 미세한 구멍을 통해 공기와 접촉하면서 와인이 더 부드러워지고 특유의 향과 풍미가 스며들어 깊은 맛을 뽐냅니다. 거대한 탱크 20여 개가 줄지어 놓여있는 숙성실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곳에서 발효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오크통에 입성해 와인으로 태어날 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3년 이상은 숙성해야 제대로 된 풍미와 향을 얻게 되는 와인. 이곳의 와인이 더 특별한 이유는 지리산의 정기를 받은 특산물 산머루로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산 중에 보배라 불리는 산머루는 새콤달콤한 열매로 지역 농가에서 직접 재배한 것을 선별해 사용합니다. 이 머루는 우리나라의 토종 향토 자원이죠. 그래서 이 향토 자원 가지고 이걸로 포도와인과 차별화되는 우리만의 한국의 특징인 이 와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와인을 이용한 색다른 음료 만들기에 도전해 볼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 와인이라는 프랑스 음료 뱅쇼를 만드는 체험인데요. 우선 끓는 와인에 사과, 배 등 과일을 듬뿍 넣고 산머루청으로 단맛을 더해 한 번 더 끓여줍니다. 그리고 계피와 팔각향 등 향신료까지 넣어주면 뱅쇼가 완성되는데요. 꾹꾹 누르니까 향기가 더 향이 진짜 좋아. 맛은 기본이고 비타민C까지 풍부해 면역력 개선에도 도움을 주니 별다른 보약이 필요 없답니다.
이게 직접 만드니까 더 정성이 들어가서 그런지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모르의 씨앗과 과육의 달콤함이 녹아 있어가지고 굉장히 향이 좋아요. 지리산이 내어준 머루의 감미로운 향에 흠뻑 취해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가파른 능선을 따라 레일 위를 달려 지리산 고봉을 지척에서 바라보고 조선시대 선비가 된 듯 돌담을 따라 걸으며 고택의 향기에 취해볼 수 있습니다. 지리산 청정자연이 키운 검은 보석, 흑돼지의 맛은 과연 어떨까요? 다음 주 풍경여지도 경상남도 함양의 두 번째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